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 매체의 방송을 이용해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말해 기자협회에 반발을 샀습니다. 비탄 의원도 새로운 이스라엘 공영방송 출범을 앞두고 방송국의 좌편향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징역 12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미국의 지원하에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최대 거점지인 시리아 라카 탈환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 터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 매체 방송을 이용해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말해 기자협회에 반발을 샀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총리는 언론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들이 방송을 이용해 좌파에 힘을 실어주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파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의 데이비드 비탄 의원이 우리는 좌파가 공공재를 이용해 그들의 아젠다를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언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총리의 발언은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메카시즘 광풍을 연상케 한다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공영방송국 출범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인 IBA를 대체할 새로운 공영방송 설립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이 참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탄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새로운 방송국이 좌편향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징역 12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이날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팔레스타인 소년 아흐메드 마나스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나스라는 소년원이 아닌 정식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며 두 피해자에게 모두 18만 세켈, 우리 돈으로 약 5,4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마나스라는 지난해 10월 동예루살렘 인근 유대인 정착촌에서 자신의 사촌인 하산 마나스라와 함께 20세 남성과 13세 소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산은 현장에 출동한 국경수비대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날 32세 팔레스타인 여성 역시 차량 폭탄 테러와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에 대해 징역 11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장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이 왜 징역 11년이냐고 반문했지만 폭발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감형받지는 못했습니다.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이 미국의 지원하에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의 최대 거점지인 시리아 라카 탈환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 셰이크 아메드 SDF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시리아 라카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 아이니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카 탈환을 위한 포위 작전이 전날 밤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프라테스의 분노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작전은 모술 탈환전처럼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지원하며 약 3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아메드 대변인은 라카는 아랍, 쿠르드, 투르크족의 후예들에 의해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며 SDF와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국제연합군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은 모술 탈환전처럼 2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라카 외곽마을을 탈환한 후 도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시가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DF는 IS에게 라카를 빼앗긴다는 것은 시리아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라카 탈환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리면서 터키군과 작전 참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쿠르드 민병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레포를 비롯해 병원과 학교를 폭격해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인디펜던트는 선데이 타임스를 인용해 아사드가 시리아 시민 수만 명이 희생당한 건 테러리스트 잘못이다라며 우리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데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잠을 못 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일상적으로 잘 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터뷰를 통해 폭격을 맞은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리아 시민방위대 하얀 헬멧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과장됐고 죽은 아이들 사진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시리아 시민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니면 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시리아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에 있는 한 유치원이 폭격을 당해 어린이 6명이 죽고 25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정부군이 폭격 명령을 내렸을 때는 쉬는 시간이었다며 참상을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인 고 야세르 아라파트의 12주기를 맞아 요르단강 서안에 그의 기념박물관이 현지 시간 10일 개관합니다. 새 박물관에서는 그가 마지막 시기를 보냈던 5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침실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라파트가 마지막 3년을 보낸 이 침실은 아라파트의 사망 이후 그대로 보존된 채 무카타로 알려진 라말라의 사령부였지만 지금은 텅 빈 건물 한 1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과격 무장봉기의 선동자라는 혐의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2001년 12월 8일 이 건물에 연금된 채 3년 가까이 지내다 2004년 10월 29일 건강 악화로 응급 상황이 오자 프랑스 병원으로의 후송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아라파트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질환으로 75세의 일기로 운명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들 중에는 1994년 중동 평화를 이룩한 공로로 이스라엘의 이차크 라빈 총리,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을 당시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의 메달은 2007년 그의 라이벌인 하마스 무장 세력이 가자 지구를 점령했을 때 약탈해 갔으나 최근 이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반환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는 유대인 소년들의 성인식이 열리는데요. 그 현장을 브레드TV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서쪽 벽으로 가는 입구에서 요란스러운 북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 소년의 성인식, 즉 바미츠바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줄지어 소년의 성인식을 축하해줍니다. 이 행사는 토라를 읽는 날인 월요일, 목요일, 월삭이나 안식일 등 어느 때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에 성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The Bar Mitzvah is a celebration when the child becoming to adult. For men, it's the celebration of 13 years old, and the women 12 years. It's the transition from the coming to the adult, to the child, to the adult, and it's ready to receive the Torah. The Torah is the commitment of the mitzvah to continue to the mitzvah. The Torah means instructions. When the child is ready to receive it, the celebration is Bar Mitzvah. Well, this is the preparation before when the child, with the little child, they come into preparation for the school, for the Hebrew school or the yeshiva school either. Thi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m because they can read the Torah at any moment. This is the main celebration when the child get 13 years old. They are ready to read the Torah. 바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을 뜻하며 바트 미츠바는 율법의 딸을 뜻합니다. 성인식의 핵심은 주인공이 나와서 토라를 향해 축복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소년을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성인식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에서 특정 책임을 지거나 직분을 맡게 될 수 있고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모임 앞에서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브레드TV 이종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토니 사이먼 목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I really believe the gospel, and it has made a difference in my life. Not to sit on the seat and be unconcerned and just let people walk past to destruction, but tell people, look, you're heading for disaster. You need to turn, repent, change direction. And so that's kind of what the Lord has given me, this kind of ministry. 안토니 목사는 영국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입니다. 35년 전 예수님에 대해 늘 궁금했던 그는 성경과 기독교인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전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And I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I'm Jewish too. You're Jewish too? Yeah, you should read it because you should read it and see what just for history. Just read it for history. Okay. Yeah, that's all. And this is the New Testament for you. It's a gift. I will try. 이스라엘로 건너와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유대인들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사람들, 관광 온 외국인들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성경을 건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토니 목사. 그의 사역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에서 성경책을 보내왔고 전도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I was recommended about Anthony's ministry by friends who were serving in Nazareth, and so I spent some time with Anthony then and learned about his evangelism in Israel and also in other countries as well. 현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기적으로 이라크에 건너가 난민들과 아랍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목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can't save anybody. We can preach, some plant, others water, but it's God who gives the increase. God saves sinners, and we need to preach that message, and He will save.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토니 목사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KRM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